제가 작업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집중도 떨어지고 그러던 찰나에 검색을 했는데 너무 이제 평이 좋은 의자가 있더라고요. 사서 앉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사고 아마 2-3주 안 돼가지고 제 친구 2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일하는 1분이랑 의자 2개, 다른 사무실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다 샀어요. 저는 되게 가성비가 좋고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곧 공개될 홀리컴뱃이라는 이제 좀 기획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종교 전쟁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겠다. 넷플릭스 스타일로 찍으려면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은 안 되고 좀 더 이렇게 스폰서가 들어와서 재밌게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스폰서를 알아보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제가 하던 광고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좀 세련되고 내가 또 쓰는 거 이제 그 당시에 읽었던 마케팅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본심이 들어가야 광고도 잘 된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소비하는 제품을 이제 사람들한테도 이제 추천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또 분위기에 잘 맞게 이게 딱 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신경학자인 앤드류 슈버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부정적인 게 더 큰 동기가 된다. 제가 듣던 어떤 성공학이나 철학 같은 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항상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다 잘 될 거야. 어차피 이렇게 해야 이제 기회가 들어왔을 때 더 잘 되고 인간관계도 잘 된다. 불안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부정적인 흔한 말로 미래에 X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공포감이 오히려 사람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잘 듣지 못했던 얘기인데 하면서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앤드류 슈버만도 워낙에 일을 좋아하고 집중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누가 정해주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가 마감 기한을 정해놓는데요. 데드라인을. 그래야 자기가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런 부정적인 그 느낌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현재를 비관적으로 막 보는 당장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런 거를 스스로 넣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해서 불안한 순간 바로 아드레날린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격 모드가 돼서 그때 이제 집중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영주님도 이제 편집을 이제 배워가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늘어질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데드라인을 정하자면 이제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좀 우리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그런 거랑 연계가 되지 않나. 현재는 비관적이고 미래를 낙관적. 그래도 미래까지 비관적으로 봐버리면은 동기가 안 되니까 이거 이 분야에 곧 있으면 망하는데 AI에 대체될 건데 왜 해? 해버리면 이제 안 되니까 그래 미래는 잘 되겠지. Future is bright. 내 미래는 너무나도 좋을 거야 해서 막 등 뒤에 문신하고 뭐 그 미래는 좋다 이렇게 하고 다만 지금 당장에는 좀 위기의식을 지녀야 실제 생산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자동 수익 뭐 이런 게 다 거짓 신화라고 하잖아요. 자전거 페달처럼 밟아야 그나마 조금 가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는 참 만국 공통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네. 아니면 오프닝을 지금 한 7초 동안 얘기 안 했던 걸 한 다음에 넘어갈까요? 약간 기괴한 음악 나와가지고. 올바른 자세란 무엇일까? 올바른 자세란 무엇인가? 네. 상당히 심오한 주제지. 일단 저희가 물어봐요. 제가 그냥 고객들을 오시거나 이렇게 누구 오시면은 유행단님 생각하시는 평소에 바른 자세가 뭔가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올바른 자세는 네. 짜세다. 이렇게 올곧고 어깨 딱 펴고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네. 완전 짜세 이거. 그러면 이제 허리에 S라인도 좀 살아나고 어깨 가슴도 좀 펴지고 거북목 안 떼고 딱 이렇게 쓴 게 짜세. 근데 요거를 인체적으로 말하자면 관절이 좀 올바르게 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른 자세에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되는 게 뭐냐면 근육적으로 바른 자세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바른 자세는 앉은 자세에서의 바른 자세인데 근육이 긴장하지 않은 자세가 바른 자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어서서 만약 8시간 일을 하면 다리가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중력에 의한 체중의 압박을 다리가 버텨줘야 돼요. 근데 이제 스쿼트를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근육이 조금 긴장한 정도가 계속 이어지면 얘가 지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짜세를 딱 지켜야지 이러고 짜세를 딱 하면 지금 척추 기립근 복근이 일하고 있죠. 긴장해 있고 그 다음에 목 근육이 딱 긴장해 있고 키보드를 한다 보면 승모근 어깨 근육이 긴장해 있어. 근데 이 내 짜세를 8시간 동안 이 근육이 버텨줄 수 있느냐 하면은 얘네가 이제 좀 힘든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관절의 S라인은 살아있지만 의자가 그걸 조금 도와주면 내가 기댔을 때 여기 지금 상체 근육이 좀 쉬고 헤드레스트로 딱 기댔을 때 목 주변부의 근육이 쉬고 팔걸이를 딱 사용을 하면 여기 승모근 쪽의 근육이 딱 쉬면서 이게 키보드 마우스만 까딱까딱 하면 이제 컴퓨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짜세도 지키면서 근육도 쉬니까 장시간 컴퓨터를 해도 무리하지 않게 된다. 저는 앉아보고 사이즈 오브라는 브랜드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편한 거 말고도 브랜드 스토리가 궁금했던 게 의자가 너무 예쁘거든요. 여자들은 다 약간 그런 게 중요해요. 내가 가진 사무실과 집안의 인테리어와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지, 나의 무드에 얼마나 잘 받쳐줄 수 있는지도 사실 되게 커스터머들을 좀 잘 사로잡을 수 있는 요소여서 봤는데 편한 거 말고도 되게 디자인적으로도 예뻐서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상세 페이지나 홈페이지 구조도 되게 흡입력 있게 좀 심플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느꼈더라고요.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는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이사님의 성격이랑 되게 닮은 브랜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구매하려고 페이지에 딱 들어오면 브랜드 스토리를 좀 보게 되고 아 그럼 이 브랜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나 가치가 뭐지? 이런 거를 봤는데 놀랬던 게 오래 앉아있어도 괜찮은 의자는 없다는 게 의자 업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이즈 오브 체어 브랜드 스토리에. 근데 그래서 짧은 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능률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의자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저는 약간 그런 솔직함에 약간 매료가 된 것 같아요. 여기 황상준님이 상품을 사기도 하고 파는 점에서 공감 가는 게 맨날 장점만 막 표현하기보다는 한계를 인정하되 솔직함을 어필하면서 우리만의 장점을 표현하는 게 상품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는 것 같네요. 말씀하셨듯이 심지어 사이즈 오브는 연대면으로 또 고객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라첼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이쪽 사업을 해봐서 알겠지만 뭐 요즘도 있는 것 같아요. 고객을 후려치는 거, 이제 뺨 때리듯이 상세 페이지 이제 깔쌈하게 막 커비 광고를 해놓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소비자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실된 면을 보여주고 라첼이 말한 대로 기교 없이 전달을 하는 게 요즘 비즈니스의 또 한 면모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고객을 많이 안 만났으면 그런 이야기를 잘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허리가 아픈 사람이 아니고 의자가 그렇게까지 뭐 작업 효율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인식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고객들이 이제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뭐 의사분들이나 물리치료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고객으로도 오시고 제가 이제 종종 체험관에서 근무할 때 한의사분인데 자기가 맨날 허리 디스크 치료해 주는 사람이 디스크 터져서 와가지고 그런 분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 결과적으로 앉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앉을 이유 자체가 컴퓨터하고 이렇게 일하고 뭐 편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자세도 만들어주고 그럼 결과적으로 자세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좀 작업 효율이 올라가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페이지에서 담으려는 노력을 좀 했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딱 알아봐 주시니까는 또 이렇게 감동이 되네요. 왜냐면 이게 그 메인 이미지에서 소비자들이 두 개로 나뉘거든요. 상세 페이지도 사실 안 보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바로 리뷰 칸으로 들어가서 솔직하게 어떻게 보는지 해서 그 체류 시간을 보면 리뷰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소비자들이 있고 상세 페이지를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리뷰를 쫙 봐서 상세 페이지가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미지에서 봤을 때 저는 차라리 처음에 딱 의자는 사실 장시간 앉아있어도 괜찮은 의자는 세상에 없다 이런 거를 딱 때렸을 때 뭔가 다른 가구회사에서 들었던 얘기랑 다르잖아 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킥을 한번 넣어주니까 그 뒤에도 가독성이 쭉 있게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또 리뷰가 솔직하게 잘 달리기 때문에 거짓말 한다고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리뷰들도 많이 올라오고 유튜브로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왜 굳이 이 돈을 주고 너네 말대로 짧은 시간 앉아 있어야 되면 내가 왜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의자를 사야 돼? 를 사실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솔직한 요소들이 있지 않으면 사실 이런 시장에서 되게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런 솔직함과 증거들이 좀 뒷받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리한 부탁이 있는데 거절하셔도 되는데 우리 전체 공개됐을 때 구독자분에서도 그냥 딱 한 명만 프로 의자를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뜨거운 성장 이제 여태까지 우리 되게 길게 얘기를 해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거는 뭐 당연하고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딱 한 분만 근데 약간 저는 지금 요거 전에 올라갔던 편 제가 이제 또 나온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최근 편을 좀 봤었는데 특히 이제 그 편에서 이야기해주신 내용 중에서 럭셔리에 대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은 들으시는 분들도 좀 재미 있으실 것 같아서 의미를 전달을 해야 된다. 그게 좀 더 중요한 세대로 가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MZ의 소비 성향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측면이 이 시대의 MZ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 말고 아버지 세대 때는 진짜로 인사를 식사하셨어요가 인사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밥 먹는 거가 진짜 중요했는데 저희 세대부터 이후로는 진짜 생존에 걸친 밥 먹는 게 중요한 세대가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소비하는 것들 자체에도 의미를 담기를 원하는 소비의 시대로 점점 가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만큼 이제 그때 기능은 AI가 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품질적인 거는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좀 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좀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측면에서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관여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개념을 하나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요거는 발표도 하는 건데 네. 그 4분면을 그려볼게요. X축, Y축 해가지고 네, 그려두세요. 여기 Y축으로 보면 저관여, 고관여. 그러니까 여기는 좀 뭐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싼 거, 여기는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비싼 거라고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축이 있는데 이쪽은 좀 이성적인 것, 이쪽은 좀 감성적인 것. 그래서 이거를 4분면으로 만든 거를 FCB 그리드라고 해요. 이게 이제 미국의 FCB라는 광고 대행사에서 만들어낸 이제 요 하나의 개념인데, 그래서 요 4분면의 각각의 이제 것들을 보면 고관여이면서 이성적인 거는 대표적인 게 뭐 매트리스, 아니면 자동차, 집 이런 것들 꼼꼼하게 기능을 비교해보고 사야 되는 거. 근데 이성적이면서 좀 저관여인 것들은 예를 들자면 뭐 치약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화장 뭐 티슈가 뭐 3겹인지 2겹인지. 근데 여기 감성적인 걸로 넘어오면 저관여인데 감성적인 것들은 예를 들자면 기호식품이 된다든지. 제가 재밌어 하는 거는 조지아 광고가 되게 재밌는데 커피를 파는데 이게 뭐 여자가 물에서 털고 나면서 조지아 이러면서 조지아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물에서 털고 나오는 그 여자가 커피의 맛과 연결이 막 저 여자가 커피를 로스팅했나? 그래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느낌이 나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좀 더 관여도가 높은 측면의 이제 감성적인 측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좀 나의 자아, 나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럭셔리예요. 우리가 아는 패션 브랜드들, 우리가 아는 어떤 뭐 스포츠카 브랜드들, 뭐 고급차 브랜드들, 이런 거는 기능을 넘어서 여기 기능에서 헤리티지를 충분히 쌓고 여기서 어떤 방점을 찍은 다음에 여기까지 넘어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몇십 년 전부터 벤츠는 품질에 대해서 집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감성, 주행할 때 어떤 회장님 차라고 얘기하듯이 정숙한가. 근데 그런 것들에 신경을 썼던 게 이어져가지고 일로 넘어와서 지금 벤츠를 소비한다라는 거는 나는 좀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어, 나는 좀 고급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벤츠를 선택해. 근데 BMW는 집중했던 게 20년, 30년 전부터 달랐어요. BMW는 엔진의 동적 성능, 얼마나 민첩한가, 빠르게 가속할 수 있고, 광고 소재로 봐도 뭔가 드리프트를 하는 게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럼 그거를 사람들이 그 브랜드 자체가 그걸로 기술을 많이 발전시켰고 사람들한테도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내가 좀 더 펀한 라이프를 살고 싶어, 조금 더 영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어 하면 BMW 선택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었던 게, 저 이제 삼촌이 BMW 타시는데 친구한테 우리 삼촌 BMW 얼마 전에 샀다? 그러니까 대번에 이 친구 얘기하는 게 너네 삼촌 되게 젊으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사이즈 오브는 어떤 브랜드인가라고 봤을 때 사이즈 오브는 되게 이성적인 제품이었어요. 왜냐면 기능을 소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팔걸이에 뭐 기능이 이렇습니다,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사이즈가 잘 맞습니다 라는 기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격대는 높으니까 이제 상당히 좀 고관여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브랜드들이 주로 취해야 되는 전략은 뭐냐면 정보 소구 전략이에요. 정보를 많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명품 브랜드야, 뭐 우리가 뭐 루이비통이다, 아니면 무슨 뭐 페라리다, 그랬을 때 그 브랜드들이 광고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뭐 몇십 년 된 소가죽을 써가지고 풀무질 몇 번 한 다음에 박음질을 뭐 360번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찢어지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광고하지 않잖아요. 우아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식당에 멋있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립생로랑이야 세련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멋있게 착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러면 나도 내가 저렇게 살고 싶어, 아니면 나는 저런 라이프 스타일에 조금 더 근접하고 싶어, 그러면은 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기능 소구만 하는 브랜드들은, 유인장님이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게 저도 딱 공감이 됐던 게, 기능 소구로만 가면 경쟁자가 나타나서 그걸 똑같이 따라해버리면 거기서는 로열티라는 게 없어요. 이 브랜드를 소비한 게 아니고 이 제품을 소비했을 뿐인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럼 얼마나 감성적인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물론 이것도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맥북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샀는데, 3년 전에 맥북을 살 때 애플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당시 M1 칩이 나왔을 때 동급의 성능과 가격 대비 품질이 제일 뛰어나다. 그래서 이제 맥북을 소비했거든요. 그럼 저는 맥북을 살 때 이성적인 포인트의 고관여로 산 거죠. 이게 그래도 100 몇십만 원 했던 걸 산 거였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애플이 주는 감성, 창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우리가 서포트한다라는 애플의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감화되는 사람들은 그 측면에서 맥북을 샀다 그러면은 감성적인 측면에서 나도 그런 라이프를, 나도 조금 더 발전적인 삶을 살고 싶고 창의적인 삶을 살고 싶으니까 나는 그런 애플의 감성이랑 맞아 해서 구매를 했다면은 여긴 거죠. 근데 이 측면에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LG의 그램이 나오거나 삼성의 어떤 노트북이 성능이 조금 더 좋더라도, 아니면 그게 애플의 맥북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여기에 충성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사이즈 오브는 어떤 방향성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메시지, 의미를 전달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 의미가 뭐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자, 지금부터 굉장히 설레고 즐거운 이벤트를 할 건데 우리 지금까지 딱 시청하신 분들 아까 막 나왔다가 들었다가 좀 간보는 사람들 많았는데 우리의 이런 지금 귀중한 얘기를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분들께 우리 이거 방송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선규님, WD님, 정지우, 경신님, 블루님, 김이나님, 방지현님, 김찬우님, 잭님 모든 분들께 20만 원 상당의 서울대 의자, 몰입, 체어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다. 네,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로. 네, 진짜로 드릴 거예요. 진짜. 정말로.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모두 드릴 거고 그리고 이 중에서 한 분은 몰입 체어 대신에 80만 원 상당의 지금 이제 저랑 이제 우리 태규님이 앉아 계신 진짜 엄청난 이 프로 맞춤 프로 진짜 이거 완전 천국이거든요. 그냥 여기서 자도 돼. 니코 카도처럼 여기서만 이렇게 살아도 될 정도의 이제 이 80만 원짜리 의자를 한 분께 드릴 건데 그거를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분에게 드리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의자 좀 주십시오. 탈락. 그러면 W님 성대모사 하나만 더 들어봅시다. 그럼. 네. 잠시만요. 근데 이거 다 제 의자인 거 아시죠? 이거 지금 아니 근데 좀 좌우가 좀 맞았어. 이거 맞아. 좌우가 좀 맞아서 괜찮지 않나요? 네네. 네. 제 기분 좋게 두 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둘 내리고 이건 이제 조금 무리한 부탁이었는데 거절하셔도 되는데 우리 전체 공개 됐을 때 구독자분에서도 그냥 딱 한 명만 네. 프로 의자를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거는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와, 우리 뜨거운 성장 이제 여태까지 우리 되게 길게 얘기를 해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거는 뭐 당연하고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딱 한 분만 밑에 그 이메일로 주시면은 추첨을 해가지고 내가 이 의자가 필요한 이유 근데 이러면 또 너무 길게 쓰려나? 근데 약간 짧고 임팩트 있는데 꼭 드려야 될 것 같은 분들한테 드릴 거니까 너무 장황한 거 말고 30자 이내 30자 이상이면은 탈락입니다. 30자는 거의 캐치프레이즈 정도. 그럼 100자 이내 해가지고 써주시면은 사이즈 오브 체어 프로 직접 이제 우리 태균님과 원대원으로 만나서 프리미엄 의자를 이렇게 앉아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우! 마지막으로 네. 짧은 이야기.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익나님 오셨을 때도 설명드렸고 이제 드렸지만은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뭘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희 이제 브랜드가 내세우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른 자세, 편안함, 사이즈로부터. 그러니까 왜 굳이 이런 거를 정했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세 때문에 이 구부정한 자세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몸에 나쁜 영향이 되게 많거든요. 관절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호흡 습관도 나빠지고 그게 결과적으로 내 하루의 컨디션이라든지 10년, 20년 후에 내 체형이라든지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아져.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자세를 좀 신경을 잘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살 때는 좀 무기력한 삶이고 좀 더 방어적인 삶의 태도를 사는 것 같다가 내가 조금 더 한 번씩 이렇게 피고 한번 스트레칭하고 또 딱 이렇게 또 해야지 했을 때 내가 컴퓨터 앞에 앉을 때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은 조금이라도 더 내가 오늘 좀 건강한 거 먹을까? 운동 너무 가기 귀찮은데 그래 잠깐 들어서 운동도 할까? 그럼 그게 내 삶의 긍정적인 어떤 굴레를 만들어서 조금 더 발전적인 삶의 도전, 조금 더 긍정적인 내 에너지, 주변 사람들한테도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 전달해 줄 수 있고 근데 그 시발점으로서 우리가 좀 오늘 하루의 자세만으로도 그게 될 수 있다. 이게 그냥 사이즈 오브랑 이제 연이 맞닿아서 콜라보를 한 것 같지만 Rule number 1 Stand up straight with shoulders back 조던 피터슨 교수의 제 첫 번째 원칙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거기서 이제 모든 저의 채널의 스토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마지막 말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모든 것은 이 자세로 이렇게 해야 긍정적인 마음도 생기고 실제로 자신감도 생기고 실제로 세로토닌도 분비가 된대 25% 정도 더 진짜 사이즈에 대한 그리고 우리 자세. 짜세에 대한 그 얘기를 나눠서 좋아.